유명한 정신과 의사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치를 보는 대신 배려를 하십시오. 눈치 보고 있다는 것은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배려한다는 것은 나는 지금 이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눈치를 보고 살고 있는 게 어느 순간 딱 느껴지면 자기 인생이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뭔가 잘못 산 것 같고 현타가 오게 되죠. 눈치라는 것은 나한테 결정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배려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인생을 자기주도적으로 살 것이냐, 남들한테 끌려다니며 살 것이냐의 문제죠. 남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내 자신이 주도하는 인생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니체 역시 이에 대한 수많은 조언들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니체가 말하는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나에 대한 남들의 말들을 모두 신경 쓰면 파멸한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하지 마라. 제 아무리 강한 사람도 남들이 자기에 대해 하는 말들을 모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파멸한다. 다른 사람들은 매일 우리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 옳다는 정당성을 위해 우리를 그대로 살게 내버려둔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옳거나 심지어 옳고자 한다면 이들은 우리를 참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과 화해한다는 심정으로 참자. 그들이 우리에 관해 말하고 칭찬하거나 비난하고 기대하거나 희망한다고 해도 귀 기울이지 말자. 그들이 우리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예 생각도 하지 말자. 둘, 다른 사람이 지닌 미덕에 지나치게 감탄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지닌 미덕에 지나치게 감탄하면 자신의 미덕이 가지는 의미를 잃게 되고 자신의 미덕을 연마하지도 않게 되어 마침내 자신의 미덕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 심지어 감탄했던 다른 사람의 미덕을 손에 넣지도 못한 채 말이다. 셋, 그가 나를 칭찬했으니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마라. 대개 사람들이 칭찬의 의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서 칭찬을 늘어놓는 것은 일종의 자기 통제다. 세련되면서 고상하게 자신의 의도를 숨기는 방식인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냥 자신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좋은 취향이라 할 수 없다. 자기 통제는 고결한 객이나 동인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오해를 불러온다. 이러한 취향과 도덕성에 내포된 정신적인 사치를 누리려면 멍청한 정신을 지닌 인간들 사이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오해와 실수까지도 세련되게 포장해 즐길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그가 나를 칭찬했으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해. 이런 어리석은 추론을 하면 우리의 이웃이나 친구로 어리석은 자를 불러들이게 되고 우리의 삶을 망치게 된다. 넷, 오래된 신념이 아닌 자기 의견을 건져라. 양어장 주인이 물고기를 소유하는 것과 사람이 자기만의 의견을 정립하는 것에는 비슷한 부분이 있다. 양어장 주인이 물고기를 확보하려면 먼저 낚시를 하러 가야 하고 운 좋게 물고기를 낚아야 한다. 그러면 살아있는 물고기, 즉 자기 의견을 건질 수 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진열장에 물고기의 화석을 넣어두는 것으로 만족하곤 한다. 즉, 오래된 신념이 있다면 굳이 자기 의견을 찾지 않아도 충분한 것이다. 다섯, 말은 천천히 적당히 해라. 경멸을 받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말을 빠르게 그리고 많이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과 아주 잠깐 교제해보면 그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말해도 그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대할 때 그냥 좀 귀찮은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심하게 느낀다. 그 이유는 그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귀찮게 했을지, 또 그로 인해 상대가 어떤 불쾌함을 느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에 대해 전제하는 경멸까지 덧붙여지기 때문이다. 여섯, 신뢰에 대한 증거로 비밀을 털어놓지 마라. 때로는 지금까지 비밀로 해온 것을 최근에 사귄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되기도 한다.
이때 우리는 신뢰에 대한 증거로 비밀을 솔직히 털어놓으면 그들을 우리 곁에 단단히 묶어놓는 견고한 고삐가 될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이들은 약속을 깨고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지 못하고 또 우리의 일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배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고 만다. 그 결과 어쩌면 우리는 오랜 친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7. 자신의 무지를 숨기고자 거만하게 행세하지 마라. 어떤 분야에서건 뭔가를 잘 알고 이해하면 우리는 겸손해지고 행복하며 독창성을 발휘한다. 또 충분히 배웠고 눈과 귀를 열고 있으면 어디서건 우리의 영혼은 더욱 유연해지고 우아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면 어떤 사안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사랑스럽고 가치가 있는 존재로 만들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는 뻣뻣한 자세로 아무런 감흥도 없이 도시들과 자연, 역사를 그냥 지나치게 된다. 그러고는 심지어 자신이 뛰어나서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냉정하게 구는 것처럼 행세한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무지와 지식에 대한 빈약한 갈증을 위험과 성격으로 가장하면서 거만하게 행세하는 법을 터득하기도 한다. 8. 급한 성질, 짜증과 복수 욕구, 욕망을 극복하라. 자신이 지닌 급한 성질이나 짜증과 복수 욕구와 같은 욕망을 극복하려 하지 않은 채 다른 무언가에 대한 1인자가 되려는 사람은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은 채 급류가 흐르는 산골짜기 개울 옆에 밭을 일구는 농부와 같다. 9. 위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장하는 방식일 뿐이다. 의식, 직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의상, 진지한 얼굴, 엄숙한 표정, 느린 걸음걸이, 완곡한 말투.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위험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장하는 방식일 뿐이다. 이런 것으로 위장해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을 대표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려는 심산인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부류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데 이론에 여지없이 남을 두렵게 만드는 무서운 존재라면 애초에 이런 위험과 의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거리낄 것이 없어 솔직하게 직선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좋은 평판을 듣기도 하지만 그런 호평보다는 끔찍하다는 악평을 더 받는다. 10. 다른 사람의 갈채나 박수를 필요로 하지 마라. 스스로 손뼉을 칠 수 있을 정도로 확신한다면 사상가는 다른 사람의 갈채나 박수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갈채를 포기할 수 없다. 이런저런 종류의 갈채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자를 비방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던 로마 제정 초기의 저술가이자 정치가인 타키투스마저도 현자들도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최후에야 내려놓는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최고의 현자들조차 박수와 갈채를 결코 포기할 리 없다는 뜻이다. 11. 가장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이 내 안의 허영심이다. 가장 손상되기 쉽고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허영심이다. 게다가 이 허영심이란 것은 손상될수록 더욱 커지고 더욱 강력해진다. 허영심은 진짜인 것, 그러니까 독창적인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두려움이다. 즉 자부심이 부족한 것이다. 허영심에 사로잡힌 자들은 상품을 진열해 놓은 매대와도 같아서 진짜 자기 모습을 숨기기 위해 끊임없이 전시 상품을 바꿔댄다. 즉 타인이 말하는 자신의 특성을 계속해서 정돈하고 숨기거나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12. 내 한계선 안의 기준으로 세상을 평가하지 마라. 눈이 좋든 나쁘든 결국에는 내가 활동하는 범위까지만 보이기 마련이다. 이 한계선으로 단절된 나만의 세계는 크고 작은 숙명이자 가장 친밀한 공간이기도 하다. 우리는 결국 이 숙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듯 모든 존재는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독특한 원에 둘러싸여 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은 마치 감옥의 벽처럼 하나의 작은 공간 안에 우리를 고립시킨다. 그렇게 에워싸인 우리는 한계선 안의 기준으로 바깥 세상을 평가한다. 이것은 가깝고 저것은 멀다. 이것은 크고 저것은 작다. 이것은 거칠고 저것은 부드럽다라는 식이다. 이러한 평가를 우리는 느낌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오류 그 자체이다. 우리는 삶의 한 시점에서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경험과 흥분 정도에 따라 자신의 삶이 짧은지 긴지, 가난한지 부유한지,
충분한지 공허한지를 평가한다. 더 나아가 평균적인 인간의 삶을 기준으로 다른 피조물의 삶까지 평가한다. 이것 역시 오류이다. 만약 우리가 평균보다 100배쯤 확대된 시력으로 가까이서 인간을 관찰한다면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 보일 것이다. 즉, 우리의 감각기관은 감지하는 대상을 실제보다 크게 인식한다. 우리는 감각기관이 지닌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감각의 거짓과 기만에 넘어가며 이것이 다시 우리의 판단과 인식을 이루는 토대가 된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방법은 없으며 실제의 세계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나 샛길도 없다. 마치 자신이 친 그물에 걸린 거미처럼 우리의 감각 안에 스스로 갇힌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직 그물에 걸린 것만 잡을 수 있을 뿐 그물 밖에서는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다. 오늘은 니체가 말한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